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6월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된 갈래 복합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전우치전이라는 고전소설과 시나리오가 같이 나왔고 지문이 좀 기니까 학생들이 지문의 길이 때문에 부담을 좀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 전우치전은 여러분들 EBS 수능특강 적용학습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그럼 전우치전의 줄거리나 특징은 알고 있으면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냐?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제시된 지문을 내가 읽고 중심 내용을,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좋으냐 나쁘냐가 결국 등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읽으면서 시험 볼 때 연계됐다는 걸 느끼면서 읽는 학생이 없고요. 알았죠? 문학도 여러분 지문이 딱 시험 볼 때 주어지면 그 지문에 집중하는 거지 내가 공부했던 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지문을 읽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도 주어진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실력이 좋아지면 세부 내용도 머릿속에 이해해서 기억하는 능력도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이 전우치전 같은 소설은 갈등문학이에요. 소설은 갈등문학이고 시나리오도 극문학인데 갈등문학입니다. 그리고 소설의 구성 요소는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읽을 때 인물 중심으로 읽고 구체적인 장면을 이해하는데 대부분 소설은 여러분 이렇게 중심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핵심 되는 내용들은 반드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 이 관계를 통해서 중심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장면은 갈등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갈등의 원인을 제시할 때도 있어요. 지문마다 약간 형태가 다를 수 있죠. 이번에 6월에 등장한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그냥 인물의 일화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계된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제목에 익숙할 수는 있지만 지문은 대부분 여러분 낯선 지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지문에 집중해서 그냥 구조를 파악하고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계 교재도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쓸데없이 여러분 뭐 홍길동전 아류작이다. 전우치전과 홍길동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전우치전의 전체 줄거리를 정리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공부할 때 여러분 그냥 교재에 실려있는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그러면 여러분 점점점 이해력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 부분을 보면 앞부분의 줄거리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술법을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에 속여서 천서의 일부를 가져갑니다. 우치 대로에 화가 났죠. 우치가 화가 나서 말하기를 흉악한 요물이 나를 업수히 여겨서 이같이 속이니데 이제 여우굴에 가서 그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겠다. 요괴는 누구겠어요? 여우겠죠. 이때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굴로 가니까 산천이 깊고 길이가 아득하여 찾을 수가 없어 도로 돌아와 생각하되 이 요기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는 못하겠다 하고 서책을 수습하고 돌아오니까 대저 천서상고는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기지 않았다. 여기서 잘 나오는 단어가 뭐죠? 이 단어가 특히 많이 나오죠. 그죠? 천서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중심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치 집에 돌아서 천서를 보아 못할 술법이 없었으며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장면이거든요. 결국 이제 우치가 여우한테서 구미호한테서 천서를 얻어요. 그래서 뭐를 익힌다? 술법을 익힌다가 중심 내용입니다. 이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소설을 여러분 읽으면서 모든 장면을 다 기억하는 것보다 중심 장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뜻이 없어서 과거 시험에는 뜻이 없대요. 과거의 시험에는 뜻이 없고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이 더딜 것이다. 그래서 개교를 하나 생각했다가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장면은 결국 모친 봉양을 위해서 개교를 만들어야 돼. 개교를 생각했는데 그 개교가 밑에 구체화된 겁니다. 그 중심 내용만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지금 성관으로 변신. 됐죠? 결국 임금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 금덩이 뭐하나? 나중에 올게! 그러고 간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밑에 생각하여 몸을 흔들어 변하여 선관이 되었습니다. 우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알았죠? 선관은 여러분 옥황상제 모시는 사람입니다. 모시는 신선. 그래서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서 바로 걸레로 돌아서 대명전에 자리하니까 상서로운 기운이 궁중에 어려웠으니 궁중이 황홀했습니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이 당황하여 질팡하면서 임금에게 말하기를 고금의 아주 드문 궤변입니다. 이 장면 읽으면 이게 비현실적 장면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왕이 그래서 놀라서 여러 신하를 모아서 의논하더니 우치가 운무 중에서 청이동자 외치기를. 이게 구름 속에 누가 있고 우치가 있고 양쪽에 이제 어린아이 둘이 있는 겁니다. 고려 국왕은 옥황상제 전교를 받아라 됐죠? 결국 선관으로 변신한 다음에 임금한테 옥황상제 전교를 받으라고 하면서 자기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죠. 왕이 명하사 바닥에 깔 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은 상을 갖춰놓고 나아가 보니까 한 선관이 금관 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이게 누구겠어요? 선관이 전우치입니다. 오색구름 중에 쌓여서 단정히 석건을 왕이 4번 절하는 뒤에 땅에 엎드리니까 우치가 말하기를 야, 하늘의 궁궐이 오래됐다. 옥황상제의 궁궐이 오래됐어. 그래서 헐었기에 이제 수리하고자 한다. 여러 나라의 뜻을 전하여서 모든 물건을 다 바쳤으나 다만 황금들보 하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요구하는 건 바로 이 황금들보입니다. 이해됐죠? 결국은 뭘 써서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술법을 써서 요구하는 겁니다. 옥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의 황금이 유족함을 아시고 이제 뜻을 전하사 7월 7일 오후에 상냥하니까 집을 지으니까 결국 너는 미쳐서 데려야라. 그래서 10척 5촌이고 3척 2촌의 크기의 황금 들보를 하나 대령하면 된다. 지키지 않으면 큰 변을 내리실 것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선악소리 은은하고 오색구름 남쪽으로 향하더라. 여기까지가 중심 내용입니다. 중심 내용은 결국 모친 모양을 위해서 개교를 부린 게 뭡니까? 결국 왕한테 뭐를 뺏어오는 겁니까? 황금을 뺏어오는 겁니다. 됐죠? 이게 중심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에 중량 밑에 가면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치 무한하여 달아납니다. 화담이 등장합니다. 이 화담이 어떻게 보면 우치 스승이라고 보시면 되죠. 변신하여 사기 되면 달을 달려드니 우치가 보라매가 되면 다시 화담은 청사자가 되어 우치를 물어서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서 결국 화담이 우치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술법이. 이때 너 같은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우치가 잘못한 건 자기의 술법을 가지고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한 게 잘못된 겁니다. 여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장면은 화담이 등장한 건 결국 뭐 때문이냐면 우치가 결국 자기의 술법을 가지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고, 됐죠?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고, 그 다음에 이 술법 때문에 결국 임금도 속이고 백성을 희롱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바로 우치의 죄입니다. 그럼 이 가글은 딱 세 덩어리라고 봐야 됩니다. 여우한테 천서를 얻어서 술법을 익히고 그걸 가지고 개교를 부리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 이게 딱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럼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여러분들, 우치가 술법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임금과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니까 결국 화담이 결국 우치를 데려가려고 한다가 중심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우치가 애걸하고는 선생의 도술이 높으심을 모르고 존엄을 범하였으니 죄당 만사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소생에게 노모가 있사오니 원컨대 선생은 잔명을 좀 유지하게 해주세요. 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내 이번에는 살려두겠다. 그런 버릇을 일을 행치 말고 그대 모친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 돌아가신 후에 나하고 영주산에 가자. 우치가 말하기를 선생의 교훈대로 하겠습니다. 인하여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요술을 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치가 지금 화담한테 벌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술법을 가지고 요술을 가지고, 알았죠? 개인적인 목적과 또는 임금을 속이고 백성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세월이 여류하여 우치 모부인이 졸하더니 돌아가시니 우치 예를 갖추고 선산에 안장하고 3년을 받들더니 하루는 화담이 왔어요. 우치 황망이 나아마자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화담이 말하기를 그대 약속한 일이 있음에 그대 상중에 있는 줄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서 돌상자, 이 구미호를 잡아서 돌상자에 가두어서 그 굴에 불지름이 어떠냐라고 결국 화담이 제안을 하는 이유는 그래, 더 이상 술법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을 없애자는 뜻입니다. 즉 요술을 가지고 백성을 속이거나 또는 임금을 속이는 일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우치가 뭐 한 겁니까? 좋습니다 라고 찬성한 겁니다. 왜? 자기도 이것 때문에 잘못했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선생이 여우를 없이 하시면 진실로 온 나라가 편안할 겁니다. 화담이 말하기를 너 이제 내가 그대를 데리고 이제 갈 것이니까 행장을 꾸려라. 우치가 크게 기뻐하며 재산을 흩어서 노벌에게 주면서 나 이제 영원히 이별한다. 너희들은 탈 없이 여기 잘 있고 조상 제사 받들어라. 조상의 무덤에 하직한 후에 화담을 모시고 영주산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요 주어진 지문만 보면 여러분 중심 내용은 이게 다라는 거죠. 우치가 천서를 얻어서 술법을 익히고 술법을 가지고 결국 임금을 속이고 백성들을 어지럽히니까 화담이 와서 결국 벌을 하고 결국 화담이 더 이상 이런 술법을 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치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라는 정도를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하나도 안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이걸 읽고 나서 선생님이 지금 말한 정도까지 이해가 안 됐다. 그럼 당연히 틀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혼자 연습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고전소설의 줄거리를 다 익히고 특징을 익히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지문을 읽고 중심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선생님을 꼭 명심하고 공부할 때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지 여러분 쓸데없는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내가 진짜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지문을 보면 나지문 시나리오입니다. 이 나지문은 또 뭡니까? 그러면? 궁궐 나집니다. 시나리오니까 이 장면으로 돼 있죠. 그죠? 궁궐을 향해 날아 내려가는 오색구름 선녀와 천군. 선녀도 있고 천군 하늘의 군사들도 있고 전우치를 호위하고 전우치가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봅니다. 옥황상제의 아드님께서 오신다 하고 예를 갖추라고 임금이 얘기해요. 임금은 여러분 전우치를 옥황상제의 아드님이라고 알고 있죠. 왕이 손짓하자 궁중의 악사들이 정악을 연주하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구름. 전우치가 입을 엽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왕이 고개를 더 낮추고 지상의 왕은 내가 시킨 대로 황금 만냥을 함경도 황금 만냥을 황겸도 기근 지역에 보냈느냐. 나의 중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우치가 자기의 도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뭐를 돕는다는 게 중요해요. 백성을 돕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는 자기가 익힌 술법을 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지만 결국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제 제 꿈을 나타나 결국 하명하신 대로 틀림없이 명을 따랐습니다. 전우치가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 사서 그대가 하늘로 돌아가면 7배, 70배, 700배는 갚아줄 거야. 항공하옵니다. 왕가의 보물을 보자시기에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왜 7배, 70배, 700배 이렇게 된 건 줄 알아? 이것도 그냥 거짓말이니까 이렇게 과장되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그 밑에 이제 왕가의 보물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똘똘하네. 근데 이 가락이 마음에 안 들어. 여기 말투를 보면 왕한테 말할 때 약간 건방지게 말하죠. 그리고 전우치가 손짓하자 궁중의 악사들이 무엇에 홀린 듯이 다른 음악을 연주하고 또 전우치가 손가락을 튕기자 악사들은 음악을 바꾸고 그제서야 마음에 드는 전우치는 머리를 흔들고 박자를 느끼면서 보물이 늘어선 곳에 걷고 그리고 결국 보물을 발로 툭툭 차고 도자기 깨기도 하고 던져보기도 하고 지랄해요. 약간 건방지죠. 그래서 음악 바꾸고 음악 나오니까 음악에 맞게 몸 흔들고 알았죠? 보물 앞에 있는 거 발로 이렇게 차고 약간 왕 앞에서 건방 떠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왕 앞에서 건방 떨고 결국 자기가 술법을 이용해서 얻은 재물을 백성을 위해서 쓴다가 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 밑에 거울을 연신 깨던 우치가 거울을 하나 봐요. 그리고 이 거울을 보고 나서 호주머니에 쓱 집어넣어요. 개인적으로도 또 훔치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울이니까 호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결국 우치가 개인적으로 가지려는 이 거울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거울은 연신 깨던 우치가 거울에 눈이 멈췄는데 자꾸 투박하고 앞면은 청동이고 뒷면은 자개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황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잘것없는 거 하나 취했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주로 우치가 술법을 쓰는 이유는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쓴다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제시한 겁니다. 이거 됐죠? 그리고 밑에
왕이 고개를 들라. 예? 내가 본식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그림에서 튀어나오기도 한다. 짐승이. 그런데 전우치가 품에서 두루마기 꺼내서 산수와 궁녀 둘이 옆에서 손으로 산수화를 이렇게 들고 있죠. 됐죠? 이때 어떤가? 그때 왕이 지상의 풍경이 아닌 듯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감탄. 소인이 과문, 과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주인 없는 빈말은 뭐 했을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도사 전우치가 타고 할 말이다. 전우치? 그 망나니 전우치 새끼? 그럼 임금도 전우치를 알죠. 전우치가 대동해왔던 천군이 허수아비로 바뀌면 이거 다 비현실적 장면이죠. 그럼 결국 임금은 이제 아이씨 속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됐죠? 이 나에서 핵심은 결국 우치가 도수를 이용해서 결국 임금을 속여서 결국 백성들을 도와주는 장면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결국 왕은 이게 옥황상제의 아들이 아니고 뭐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우치라는 걸 안 겁니다. 이제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결국 자기를 드러낸 겁니다. 나를 알아? 내 유명하지? 이거 다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건방진 겁니다. 감히 도사놈이 임금을 희롱해? 너 저 새끼 잡아.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랬더니 이제 궁중의 무관들이 들여다 전우치에 태평하게 한 잔 술을 걸치고는 손가락을 튕겨서 음악을 바꿉니다. 음악은 점점 흥겨워집니다. 진땀나는 궁중학살 도사놈이라. 도사란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면 그럼 바람이 불고요.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고요. 알았죠? 땅에 술상에 축지법을 쓰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앞에서 자기의 도수를 임금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은 너보다 내가 더 우위야 까불지 마 이런 뜻이라고. 이 의도가 날카로운 검을 바람보다 빨리 휘두르면 검이 휙휙 소리내면서 달려 그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아니 검이 왕 얼굴에 앞에서 꽃으로 변합니다. 가련한 사람들 돕는 게 바로 이 도사의 일이다. 이게 지금 도수를 쓰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에 분명히 우치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결국 임금을 속이고 백성들을 어지럽혔지만 여기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선은 원래 대가리부터 썩는다.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아서 내가 나타난 거야. 그러면 결국 우치가 이 도수를 부린 이유는 원인은 다 누구 때문이죠? 야 때문이에요. 결국 뭐 때문이다? 왕과 대신들이 지배계 측이죠.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타난 거야. 똑바로 해! 이런 뜻이죠. 우치를 애워싸는 궁중 무관들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죠. 전우치가 결국 붉은 붓을 들어 술병 모가지에다가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요. 그리고 야, 이 목을 꺾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너희들 다 죽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모두의 목에 붉은 테두리가 그려집니다. 군사들의 목에. 이때 전우치가 내 이 병에 목을 치면 너희들 어떻게 될까? 무관들 술렁거리 주춤하죠. 저놈 잡아! 황금 2,000냥 줄게! 하하, 돈 잘 쓰네. 전우치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고 말을 타고 사라집니다. 웃음소리는 오랫동안 남아요. 그럼 왕은 억울하죠. 그럼 갈등은 고조되죠. 당연히 이제 왕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치 잡아!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까지 주어진 장면의 핵심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치가 술법을 써 백성을 도와줍니다. 됐죠? 임금이 결국 뭐를 알아요? 우치가 옥황상제의 아들이 아니고 전우치라는 걸 알고 결국 갈등이 고조되는데 우치가 결국은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도수를 쓰는 이유는 결국 뭐가? 지배계층이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가에서 도수를 쓰는 이유와 나에서 도수를 쓰는 이유는 분명히 다르죠. 그걸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능력이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 이 지문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가지문이나 나지문은 결국 똑같은 건 우치의 도술이네. 비현실적인 장면이네. 전기적 요소가 있네. 됐죠? 그리고 그 우치의 도술이 개인적으로 쓰이냐 또는 백성을 위해서 쓰이냐의 차이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화답.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끈다. 가에서는 분명히 이게 답입니다. 전우치의 요청에 따라 선도를 닦기 위해서 요청. 전우치의 공격을 받으라 공격 못합니다. 전우치와 함께 구묘를 퇴치하여 나라를 안정시켜 퇴치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전우치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틀렸죠. 이 답은 1번밖에 없죠. 42번. 일반적인 영웅소설은 이래요.
주인공은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를 만나서 병서와 무기 등을 얻어여 탁월한 능력을 갖습니다. 이후에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워서 이름을 떨쳐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고 마무리됩니다. 이때 주인공은 유교적인 이념을 존중하죠. 춤과 효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전형적인 영웅소설과 전우치전은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전우치가 천서를 얻어서 결국 뛰어난 능력을 갖는 건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 일반적인 영웅소설과는 비슷하다. 그럼 일반 영웅소설이나 전우치전이나 주인공이 탁월한 능력을 갖는 건 같다. 우리 일반적인 영웅소설 중에 대표적인 게 유충열전이라든지 종전이라든지 뭐 이런 영웅소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소설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거 모른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만 제대로 읽으면 됩니다. 밑에 전우치가 충을 당함으로써 이거 다 합니까? 아니 가에서 여러분 전우치는 임금을 어지럽히고 속이는 인물입니다. 효를 실천하는 것 이건 맞다. 그럼 이거 틀렸죠. 그죠? 이 답은 2번이 답이다. 그래서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비슷하다. 이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전우치가 입신양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죠. 과거 시험 안 봅니다. 됐죠? 어머니를 봉양하죠. 그죠? 나라의 공을 세워서 이름을 널리 떨치는 영웅소설과는 다르다. 전우치가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해서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한 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과는 다르다. 이건 나라의 재물을 뺏어가는 놈이에요. 전우치전은. 근데 일반적인 영웅소설은 임금이 위기에 빠지면 임금을 구해주는 구조로 돼 있거든.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전우치가 재산을 흩어서 노복에게 주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과도 다르답니다. 됐죠? 비교만 하는 능력, 비교 잘해라. 됐죠? 이걸 내가 결국은 이제 연계교재에서 영웅소설도 공부하고 전우치전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런 게 여러분 공부의 효과입니다. 뭐 줄거리를 외우고 작품의 특징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암기해봐야 그게 시험 볼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보든 혼자 공부하든 지문 집중해서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해서 그 능력을 높이세요. 그게 여러분들 등급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학원이든 인강이든 여러 선생님들이 자꾸 학생들한테 문제풀이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요령이라는 건 생길 수 없습니다. 이해력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자기만의 요령이 생깁니다. 이해력이 안 된 학생들한테 아무리 그걸 알려줘 봐야 써먹을 수가 없어요. 43번. 가를 토대로 나에 창작되었다고 할 때 A와 나에 대한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전우치가 왕에게 말하는 태도는 A는 근엄하죠. 됐죠? 선관으로 야! 옥황상제 궁궐이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들보 꼭 준비해라. 근데 나에서는 약간 거듭표죠. 약간 장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가 여러분 가보다는 무슨 성이 강해요? 이게 강해요. 무슨 성이? 자아내는 해악성이 강합니다. 전우치가 왕에게 황금을 요구하는 까닭은 모친 봉양을 위해서도 나에서는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 이게 가장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이걸 이해했다면 진짜 지문이 이해 잘한 겁니다. 전우치가 자신이 요구 실현에 대해서 취한 조치는 실행하지 않을 경우 변을 당할 것이라고 마지막에 위협하고 갔죠. 그럼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나에서 실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7배, 70배, 700배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뻥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4번에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사라지죠. 나에서 돌아올 것을 예고하면서 말을 타고 산수 속으로 들어가는 건 돌아올 것을 예고하는 건 없습니다. 사실 다시 돌아올 것을 예고하는 건 여기 가지문이 더 뚜렷합니다. A에서가 여러분을 남쪽으로 구름이 사라지죠. 그럼 결국 준비하라 그랬잖아, 황금을. 그럼 나중에 돌아오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걸 예고하는 건 A가 더 강하다고 봐야 돼요. 됐죠? 나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하는 장면은 A에서는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요. 크기, 구체적이죠. 황금, 이 크기. 됐죠? 나에서는 꿈에 나타나 하명하였다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끝납니다. 그럼 차이점을 비교했을 때 틀린 건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풀면 되죠. 44번에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 소설은 여러분 갈등인데 이 갈등 양상은 누구하고 누구의 갈등이죠? 임금과 우치의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이 만들어진 건 결국
지배계층의 문제입니다. 임금이 백성을 위하지 않기 때문이고 지배계층, 신하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우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계기로 왕과의 갈등이 표출되지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전우치가 생선 대가리가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다. 그래서 왕과의 갈등이 결국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됩니다. 왕이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최대 예우로 대하는 것은 장차 전우치의 정체가 바뀌어 갈등이 증폭되죠. 정말 진짜 굽신굽신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저 새끼가 전우치야. 그럼 당연히 임금은 열받죠 더. 왕이 전우치를 옥황상제의 아드님에서 도사 노무로 바꾸어 부른 건 결국 전우치를 향한 왕의 적대의식입니다. 적대감이 강해진 겁니다. 네가 전우치야. 네가 나를. 근데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서 연주하는 음악이 계속 바뀜으로써 왕과 전우치의 대결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이것도 여러분 틀렸죠. 왕이 여러분 음악 바꾸는 거 아니죠. 전우치가 바꾸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선택지를 보면 왕과 전우치 중에서 누가 더 위에 있다는 걸 전우치가 자기가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라는 건 틀린 겁니다. 이미 전우치가 위에 있다고 봐야 돼요. 5번이 답이다. 마지막 문제는 나를 영화로 제작한다고 할 때 이게 시나리오가 나오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장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게 영화로 나왔을 때 어떤 게 효과적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장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용 이해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개념 정리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전우치의 권위와 위험이 느껴지게 하려면 하늘에서 지상을 쳐다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우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전우치의 위험이 나타날 수 없어요. 당연히 전우치의 위험을 나타내면 땅에서 하늘로 카메라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상을 내려다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는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우치가 아주 위대해 보이죠. 니은은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을 좀 보여주고 눈동자를 보여줘. 요거 갖고 싶다. 요렇게. 요건 클로즈업 시키는 거죠. 천군의 정체가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천군이 허수아비로 변할 때 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왕의 시선으로 바라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왕이 허탈하죠. 그죠? 당혹스럽죠.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을 없어요, 이거. 이게 여러 공간이 틀린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공간, 임금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축지법도 보여주고, 알았죠? 칼이 막 날아다니고, 갑자기 비가 내리고, 알았죠? 갑자기 바람이 불고, 한 공간입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 공간. 틀렸죠, 그죠? 왕이 전우치로 인해서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려면 결국 표정도 보여줘야 되고 전우치의 웃음소리도 계속 들려야 돼요. 그래야지 임금의 노염, 화는 더 고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해설하면서 얘기한 거 있죠. 꼭 명심해야 됩니다. 문학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연계된다는 건 현대시 정도는 작품이 나오면 전문이 다 나오니까 우리가 내가 EBS 수능 특강에서 현대시를 공부했는데 그 시가 나왔다. 그럼 읽지 않고 풀 수 있는 겁니다.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시니까 훨씬 더 빨리 문제 풀 수 있어요. 고전 시가가 내가 아는 지문이 나왔다. 그럼 결국 이해를 빨리 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소설은 여러분들 일부 지문은 연계 교재에 있는 거고 나머지 지문은 낯선 지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 제시된 지문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 쓸데없이 줄거리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알았죠? 이러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왜? 주제와 관련된 지문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해된 거죠? 그래서 비문학도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주어진 지문 내가 정확하게 읽고 중심 내용을 이해해서 중심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이해력이 점점점 좋아져서 등급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말 꼭 명심하고 공부 방법도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은 학생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작품 해설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